K-POP 데몬 헌터스라니. 말도 안 돼. 그날 밤 서울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순간 저는 정말로 미쳐버릴 뻔했어요. 제가 15년간 세계 최고라고 떠받들어왔던 중국과 미국의 드론 기술이 한순간에 유치원생 장난감처럼 보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늘에서 만들어낸 건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영국 왕립예술원 교수이자 세계 드론 예술계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한국을 그냥 케이팝이나 잘하는 나라 정도로 무시했죠. 드론 따위는 아이들 축제나 어울릴 거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서울 상공에서 펼쳐진 광경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강풍 속에서도 완벽하게 태극기를 그려내는 순간 제 모든 자존심과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관중들은 열광했고 동료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드론 예술의 새 역사를 써낸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그 믿을 수 없는 충격과 굴복의 순간들을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나 로즈웰입니다. 영국 왕립예술원 교수이자 세계 드론 예술 분야의 절대적 권위자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거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엘리트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런던 태생인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예술학을 전공했고 이후 드론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분야에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주요 드론쇼를 심사하며 이 분야의 기준을 세워왔다고 자부했어요. 제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드론 예술의 진정한 강자는 오직 중국과 미국뿐이라는 것이었죠. 중국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미국의 정밀한 기술력, 이 두 나라만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본 수만 대 드론들의 완벽한 조화, 라스베이거스에서 목격한 첨단 기술의 극치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그 경험들이 제 기준을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 그저 흉내만 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기술을 베끼기에 급급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2023년 가을,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 KBS 방송국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온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드론 페스티벌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한국은 K-팝이나 화장품으로는 유명하지만 드론 예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봅니다.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그럼 한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저는 더욱 신랄하게 답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드론쇼는 아이들 축제나 어울릴 수준일 겁니다. 진정한 예술적 깊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 인터뷰가 한국에서 방송되자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몇 년 전 한 국제학회에서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드론 기술 논문을 혹독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교수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저는 그들의 실력을 의심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드론쇼에서 한국팀이 참가했을 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팀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단조로운 패턴과 유치한 연출에 저는 중간에 자리를 뜨고 싶을 정도였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술력도 창의성도 예술적 감각도 모두 부족하다고 단언했어요. 특히 제 절친한 동료인 독일 출신 평론가 클라라와의 대화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욱 굳어졌어요. 클라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중국을 따라하기만 하지 않나요?
독창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요. 기술 모방은 잘하지만 진정한 예술 창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는 한국이 드론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지었어요. 몇십 년은 더 지나야 세계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국제드론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심사위원장 초청장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한국 같은 후발주자, 나라의 드론쇼를 심사하는 게 제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이 상당했어요. 심사비도 후했고 1등석 항공료에 최고급 호텔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행사라고 강조했어요. 동료들도 한 번쯤 가볼 만하다고 권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국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해주는 것도 의무라고 조언했어요. 결국 저는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드론 기술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세계에 명확히 알려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출국 전날 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아시아 출장을 앞두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KE908편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한국의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제 평가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한국 관련 자료들도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경제 발전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드론 관련 기사들을 보니 대부분 중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미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내용들 뿐이었어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공항 시설은 깔끔했지만 드론 관련 홍보물들은 여전히 유치해 보였거든요. 화려한 포스터 뒤에 숨은 실력은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마중 나온 김도현 엔지니어를 만났을 때도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열정적이긴 했지만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엔지니어가 한국의 드론 기술 발전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스웠어요. 우물 안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김도현 엔지니어는 계속 한국의 기술력을 어필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실력이 드러날 텐데 미리 기대감만 키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클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은 자신감만 넘치고 실력은 의문스럽다고, 내일 공연이 어떨지 지켜보겠다고 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서울 하늘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한국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인천공항 인터뷰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드론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외교적 수사 없이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케이팝이나 쇼핑으로 유명한 나라이지 드론 예술과는 거리가 있죠. 기자가 재차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IT 강국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IT와 드론 예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잘 만든다고 해서 예술적 감각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묻자 저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기술적 완성도, 예술적 깊이, 창의성 모든 면에서 중국과 미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자가 한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저는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드론 예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요. 인터뷰 내용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워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게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변 드론쇼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무대 설치 상황을 보니 규모는 나름 컸지만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아기 장난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도연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오늘 사용될 드론이 3,000대라고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3,000대라니 작년 베이징에서는 10,000대가 넘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자체 개발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품은 어차피 중국이나 미국 제품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리허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드론들이 만드는 건 고작 원형이나 별 모양 같은 단순한 도형들 뿐이었거든요. 저는 옆에 있던 독일 평론가 클라라에게 속삭였어요. 역시 예상대로군요. 이건 예술이 아니라 동네 축제용 불꽃놀이 수준이에요. 클라라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항상 중국의 기술을 따라하기만 하잖아요.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김도연 엔지니어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리허설은 전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본 공연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쇼를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리허설도 제대로 못하는데 본 공연이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어색했어요. 각국에서 온 심사위원들과 한국 관계자들이 함께 했는데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 피에르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자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심사위원 다나카가 아시아 특유의 섬세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하자 저는 또다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섬세함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드론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기술력과 예술적 비전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미국 출신 심사위원 제임스조차 한국의 IT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IT와 드론 예술은 별개입니다. 기술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김도연 엔지니어가 끝까지 자신감을 보이며 말했어요. 내일 공연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우스워 보였어요. 현실을 모르는 젊은이의 패기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가 말했어요. 내일 공연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본 건으로는 완전히 기대. 이하라고,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의 동료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드론쇼 수준이 예상대로 형편없다고, 내일 공연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포스팅했어요. 아시아 출장 중인데 아직까지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역시 드론 예술의 본고장은 따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저의 견해에 동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서구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제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 브런치를 먹으면서도 계속 회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다가와서 오늘 공연에 대한 최종 기대를 물었지만 저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드론 예술의 진정한 수준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드론쇼 따위가 저를 감동시킬 수는 없다고, 세계 최고 수준을 본 제 안목을 속일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 7시 한강변 세빛둥둥섬 일대에 도착했을 때 관중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각국 언론진들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냉소적이었어요. 인파가 많다고 해서 쇼의 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국인들의 과장된 기대감과 호들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VIP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대단한 규모였어요. 강 양쪽으로 관람석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대형 스크린들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내용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예술적 완성도인데 그건 아직 의문스러웠습니다. 클라라가 제 옆에 앉으면서 속삭였어요. 준비는 그럴듯하게 했네요. 하지만 내용이 문제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7시 30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정적만 흘렀습니다.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강 위로 작은 불빛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개, 3개, 10개로 늘어나더니 순식간에 수백 개의 LED 불빛들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드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분간은 정말 지루했어요. 단순한 원형이나 직선 형태로 천천히 움직이는 정도였거든요. 저는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관중들은 신기해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뻔한 패턴이었어요. 이런 건 중국에서 10년 전에도 봤던 수준이었거든요. 클라라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뻔한 시작이군요. 저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드론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면적인 동작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3차원 포메이션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별로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론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을 넘어서 유기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한국 전통 문양인 태극 모양이 하늘에 거대하게 그려지자 관중들에게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극의 곡선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문화적 상징을 드론으로 표현하는 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니까요. 베이징에서도 용 모양을 만들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독수리를 형상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놀라웠어요. 태극 문양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마치 실제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용과 봉황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정말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드론들이 만든 가상의 생명체가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의 움직임이 정말 유기적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된 동작이 아니었어요. 클라라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보다 볼만하네요.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점점 집중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론들이 갑자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3차원 구조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경복궁의 모습이 하늘에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구현해낸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붕의 곡선, 기둥의 배치, 심지어 처마의 미세한 장식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정밀도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쇼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공연 시작한 지 20분쯤 됐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드론들이 갑자기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집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각각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클라라를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수천 대의 드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더 놀라운 건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패턴을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리 프로그래밍된 동작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 엔지니어가 심사위원석 뒤에서 설명해줬어요. 각 드론에 인공지능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준의 AI 드론 기술은 미국의 일부 군사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의 거대한 입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평면이 아니라 진짜 3차원 홀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건 BTS 멤버들의 얼굴이었어요. 정민, 슈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의 얼굴이 순서대로 나타나면서 각각의 특징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LED로 구성된 거대한 초상화가 하늘에 떠오르자 관중들이 완전히 열광했어요. 특히 젊은 관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정도 해상도와 정밀도로 인물 초상을 공중에 구현한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었거든요. 각 드론의 LED가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색상, 밝기, 위치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BTS 얼굴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각국 언어로 평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 평화, 영어 피스, 프랑스어 패, 독일어 프리덴, 중국어 허핑, 일본어 헤이와 스페인어 파스, 러시아어 미르까지. 각 언어가 나타날 때마다 해당 국가 출신 관객들이 열광했어요. 저도 독일어 프리덴이 나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언어의 서체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의 곡선미, 영어의 직선적 느낌, 아랍어의 우아한 곡선까지 모든 문자의 특성을 살려서 표현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감탄이 끊이지 않았어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신의 언어가 나올 때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었어요. 클라라가 제 팔을 잡으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외국 기술을 응용한 건 아닐까? 아니면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한국 기술의 실력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하던 오후 8시 30분경,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한강변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어요. 바람의 세기가 상당했습니다.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었죠. 관중들의 옷과 머리카락이 심하게 휘날렸어요. 무대 위의 장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사위원석의 텐트도 바람에 펄럭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했던 드론쇼가 이제 무너질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강풍 속에서 수천 대의 드론이 정확한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외국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옆에 있던 CNN 기자가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네요. 드론들이 다 떨어지겠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BBC 기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런 날씨에는 어쩔 수 없죠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클라라도 제게 속삭였어요. 역시 실전에서는 다르네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망해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봐라, 결국 한계가 드러난다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김도연 엔지니어는 급하게 무전기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드론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포메이션이 흐트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예상대로군요. 한국 기술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평가가 옳았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들이 강풍에 흘러가거나 추락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강풍 속에서 드론들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김도연 엔지니어가 뒤에서 설명해 줬어요. 각 드론에 탑재된 AI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그에 맞춰 비행 패턴을 자동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방해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하는 거였어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더욱 역동적인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드론들이 바람에 맞서 싸우는 대신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고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정확한 포메이션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적응력을 보인 드론 시스템은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준의 실시간 대응 기술은 군사용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드론들이 강풍을 이용해서 더욱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던 바로 그 순간에 드론들이 갑자기 새로운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태극기였어요.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드론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거였습니다. 실제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관중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태극기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만들어내는 곡선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실제 비단으로 만든 깃발이 하늘에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극기 다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글 문구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서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이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진정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심사위원 피에르는 브라보를 외치고 있었고 일본 심사위원 다나카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심사위원 제임스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클라라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라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드론 예술의 기준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완벽한 태극기를 구현해낸 한국 드론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관중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 폰을 확인해 보니 특별한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휴대폰을 하늘을 향해 들어주세요라는 안내였어요. 관중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하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각자의 휴대폰 화면이 서로 다른 색깔의 불빛을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이 하늘의 드론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거대한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드론쇼와도 차원이 달랐어요. 관객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드론쇼였던 거예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드론과 땅의 휴대폰이 함께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예술 작품이었어요. 클라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관객 참여형 드론 아트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휴대폰과 드론 사이의 실시간 동기화였어요. 드론들이 움직일 때마다 휴대폰의 불빛도 그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김도연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오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모든 기기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고, 이런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드론들이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완전한 3차원 가상 공연장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거대한 콘서트홀이 나타났어요. 무대, 관객석, 조명, 심지어 연주자들까지 모든 게 드론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무대에서 실제 공연이 시작됐어요. BTS의 디나마이트 음악에 맞춰 가상의 댄서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관중들이 완전히 열광했어요.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신비로운 경험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관객들의 휴대폰이 가상 콘서트홀의 조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진짜 콘서트장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것 같은 효과였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은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랑스 심사위원 피에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드론쇼가 아니라 미래의 예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 감탄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 다나카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일본이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에 완전히 뒤처진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미국 심사위원 제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가상의 콘서트홀이 사라지면서 하늘 전체가 거대한 지구본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구의 각 대륙이 정확한 모양으로 구현되었고 각 나라의 국기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국기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평화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떼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가상 비둘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꿈과 희망을 하늘에 그려낸 진정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아는 드론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론 예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상상력의 혁명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기립박수가 10분 넘게 계속됐고 관중들은 앵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곧이어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첫 번째 질문은 CNN 기자에게서 나왔어요. 오늘 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김도연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우리가 집중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영혼을 드론에 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BBC 기자가 했어요. 이런 수준의 쇼를 구현하는데 얼마나 오랜 준비 기간이 걸렸는지 물어봤습니다. 김도연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기술 개발에는 5년이 걸렸지만 진짜 준비는 평생이었다고,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꾼 게 20년 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프랑스 기자가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김도연 엔지니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공유할 수 있지만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은 복사할 수 없다고, 그게 바로 한국 드론쇼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저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세계적 권위자로서 오늘 공연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고 일어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모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케이팝이나 쇼핑으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라고 무시했어요. 드론 예술은 아이들 축제나 어울릴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편견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한국이 보여준 건 제가 알던 드론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술이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반전 고백에 모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만이 드론 예술의 강자라고 확신해왔다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흉내만 낼 뿐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심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구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문화와 기술을 융합해서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장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시스템, 실시간 AI 적응 기술, 가상현실과 현실의 융합까지 모든 게 혁신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뒤에 숨은 철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화합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고 털어놨어요.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한국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고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쇼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다고 선언했어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평생 권위자라고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드론쇼를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도연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웠거든요. 클라라도 저에게 말했어요. 권위자로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어요. 런던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사과와 고백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소셜미디어에도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 과거 발언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한국 드론쇼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전문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준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들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드론 예술의 새로운 제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제 고백과 함께 한국의 성취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세계적 권위자가 인정한 한국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분석했어요. BBC는 서울 하늘, 인류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더욱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드론쇼가 갖는 문화적, 기술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특히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이라고 평가했어요. CNN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의 기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재변화된 인식을 중심으로 동서양 간 기술 격차가 역전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드론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부했던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우월성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중국 국영신화통신은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말을 철회한다는 파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중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의 CEO도 성명을 냈어요.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앞설 수 있지만 예술적 상상력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구글의 CEO는 한국의 인터랙티브 기술을 자사 플랫폼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오지 기반 실시간 동기화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의 반응이었어요. 제 고향인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한국의 성취를 인정했습니다. 영국 왕립예술원에서는 제게 특별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드론 예술을 유럽에 소개하고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더 나아가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를 공식 발표했어요. 특히 드론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독일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창의성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국제드론협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할지 논의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15년간 몸담았던 세계드론 예술심사위원회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혁신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각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특별 강연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권위자라는 이름에 취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강연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서의 후속 초청이었어요. 김도현 엔지니어가 제게 한국의 드론 기술 발전에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3개월 후 다시 서울을 찾았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사이에 한국의 기술이 더욱 발전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드론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기술까지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미래형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으로 제가 목격한 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서울 하늘에 드론들이 KOREA라는 글자를 거대하게 그려내면서 동시에 불꽃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전율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 동향을 배우고 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혁신에 감탄하게 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라도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무너뜨린 건 제 편견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고정관념을 모두 박살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이 하늘에 그려낸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